네, 전기차 관련주 오늘은 상승 섹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나 아니면 계약 축소 소식 때문에 약간은 좀 마음이 상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전격적으로 분석해 드리려고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저희가 LG 엔솔의 주가 반등을 좀 확인해 봤는데 최근에 좀 불협화음, 잡음 등이 있었습니다. 네. 13조가 한꺼번에 날아가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이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 제조업체와는 한 4조 원 가까이, 그리고 포드는 거의 9조 한 6천억 원 정도 매출이 날아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누적 수주액이 한 4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400조. 네, 40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13조, 뭐 한 5천억? 아. 이게 날라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게 비교하면은 좀 네, 그렇네요. 엄청나죠. 예. 근데 그 400조 원 중에 뭐 13조 정도면 2몇 % 정도 될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글쎄 이게 그렇게 큰 타격인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기차 어떤 전환에 성공한 전기차 패러다임에 성공한 기업의 어떤 계약과 그런 계약과의 계약이 그 수주액이 날라갔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손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일단 포드와의 계약을 살펴보면은 포드 같은 경우가 전기차 시대에 그렇게 큰 어떤 존재감이 있던 회사였느냐가 하면은 사실 의문의 여지가 좀 있죠. 그렇네요. 예. 뭐 F150 라이트닝이라고 미국의 이제 픽업 트럭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전기차 자체의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가령 뭐 현대차의 eGMP라든지 그 다음에 그 GM의 얼티엄 플랫폼이라든지 뭐 기타 테슬라는 전기차에 맞는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F150 라이트는 그냥 내연기관차에 엔진 뜯어내고 배터리 채우고 네, 전기모터 달아가지고 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그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전기차 시대에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전기차 시대가 이제 도래할 거라는 거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기차 시대가 만약에 도래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몇 개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과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키아라든지 모토로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나라 펜텍, 얼마 전에 LG전자까지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기존의 그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이 전기차 그 시대에 그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포드는 왜 철수를 했을까? 결국은 전기차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주로 이제 집중을 하는 어떤 회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 그 내연기관차 선호 현상,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포드는 전기차 전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다행히 이제 북미 시장은 살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대를 갖다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대응을 갖다가 일단 내연차로 돌리는 어떤 그런 기조를 택했다라고 사실은 뭐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으로 보면 이게 과연 그렇게 큰 악재냐? 사실 포드가 진짜 전기차 전환에 성공을 해가지고 27년부터 배터리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공급받아가지고 전기차 전환에서 팍팍 나가면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이 좋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전방의 OEM이 비실비실해. 계약을 했어. 그럼 그 라인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계약을 한 상태니까 그 기존의 라인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다른 데로 돌리거나 다른 완성차 업체로 돌리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쌍방간의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방에 그 의미 없는 전기차 전환에 거의 실패한 그리고 그 의지가 별로 없는 기업들하고는 사실은 빨리 뭐라고 할까요? 정리를 하는 게 낫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요. FBBS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PS 이게 프로이덴베르크라는 독일 회사인데 한 60년 된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배터리 팩을 공급받아가지고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가지고 이걸 배터리 팩 해가지고 뭐
그 큰 상용차 있지 않습니까? 뭐 대형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데 이제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 공급 계약은 이미 이제 그 계약이 진행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공급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북미 지역이 어때요? 완전히 그 지금 그 뭐라고 할까요? 북미 지역만 유일하게 전기차의 어떤 캐즘이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동화 시점이 늦어지고 하니까 이 사업에 철수를 하는 거고 그 LG 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이 미시간 공장에서 배터리를 갖다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했었는데 이 라인을 빨리 정리하기는 낫죠. 그래서 일부 라인을 갖다가 이미 LF 라인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수주 계약이 취소된 게 과연 악재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전기차 시대가 안 오는 거 아니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은 지금 전기차 전환에 가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가속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럼 포드라든지 다른 완성체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을 늦게 했어. 그럼 이 내연차를 갖다가 미국 시장에는 어느 정도 팔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쪽으로 어떻게 팔겠어요? 이미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가속하고 있는 나라들에 사실 이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팔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물성설인 것 같고요. 결국 어쩔 수 없다. 적자 생존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바뀐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기업들은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도태가 되는 거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포드는 왜 이런 엄청난 계약을 했다가 이게 취소를 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4년 이 10월경이거든요. 23년, 24년에만 하더라도 이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 전환이 빨리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 업체랑 계약을 안 하면은 이게 어떻게 배터리를 조달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해가지고 사실은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미리 계약을 했던 거고 이제 돌아보니까 전동화 시점은 점점 늦어지고 전기차 전환은 점점 늦어져. 또 그럴 역량 자체도 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결국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친 표현이지만 비실비실한 전방 고객사들과의 계약 취소는 언제든지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과연 K배터리의 나쁜 거냐라고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13조 5천억 원 매출이 사라졌다. 이게 요것만 봤을 때는 약간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 예, 예. 전체 400조에서 요걸 또 비교해 보면 네. 2% 수준이라고 하니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계약 상대가 뭐 어마어마한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전기차 산업에서 비실비실한 존재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크게 영향을 그렇죠. 그 제한적일 라인을 것이다. 갖다가 예. 이제는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다른 OEM, 믿을 수 있는 OEM들한테 새로운 수주 계약을 주거나 아니면 ESS 라인으로 전환하거나 LG엔솔 입장에서는 가용성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으로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윈윈을 할 수 있는 고객사 네네네, 이런 부분을 그렇죠. 좀 보시고요. 예. 앞으로도 이러한 도태되는 그런 협력사들의 그 수주 계약 해지 이런 공급 축소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도 계속 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당연히 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기차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이거 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파악하시고 오늘 시장이 좀 살아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렇다면 이 이슈는 또 궁금합니다. 네. LNF가요. 네네네. 이제는 좀 존재감이 있는 기업이에요. 테슬라. 예, 예. 그때 한참 또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근데 하이니케 양극재 공급 계약 규모가 거의 4조 가까운이었는데 조금 네. 과장해서 근데 이게 970만 원으로 확 네. 줄었잖아요. 예, 예, 예. 작년까지의 그런 예. 공시 내용이니까 이 말인즉슨 900만 원 판 거잖아요. 예. 요거는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네. 일단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실적에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계약이냐면 24년하고 24년 1월 1일에서 네, 네. 25년 작년 말까지 이게 진행된 계약이에요. 원래 계약으로는 한 3조 8천억 정도를 갖다가 테슬라가 사기로 했는데 네. 실제로 사간 건 97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시험용으로 그냥 그 하이니켈 양극재를 받아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네. 이게 직납인 겁니다. LNF는 테슬라에 두 가지 방법으로 납품을 해요. 하나는 직납, 테슬라에 직납하는 거. 이 직납하는 물량 자체가 확정 계약을 통해서 확 줄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간접 납품, LG 솔루션이나 아니면 파나소닉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게 LNF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 이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갖다가 내재화하려고 했었잖아요. 건식 공정을 통해서 네네네. 자기들이 직접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그럼 그 배터리를 만들어서 어디다 이걸 넣으려고 했느냐? 사이버 트럭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이버 트럭 자체가 별로 안 팔렸죠. 그 다음에 이게 네.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이렇게 적게 가져간 건 원래는 이만큼 가져가게 했다가 요만큼 가져간 거니까 결국은 두 가지예요. 사이버 트럭이 덜 팔렸다. 이건 네. 분명한 팩트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말씀드렸듯이 4680 배터리를 내재화하는데 실패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그 4680 내재화의 일정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식 공정 자체가. 지연된다고.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4680 배터리를 갖다가 테슬라가 직접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생산해 보니까 만약에 직접 생산을 했으면 이렇게 직납하는 물량이 줄어들 리는 없겠죠. 네, 네.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지연됐거나 반실패했다라고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4680 배터리의 내재화를. 그럼 LNF가 지금 이렇게 직접 납품하는 거는 뭐 어려운 상황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납품하는 거 어떨까요? LG 솔루션한테 아니면 파나소닉한테 물량을 더 줄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LG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4680 배터리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표준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니까 자신들 내재화에 실패하면은 결국은 LG 솔루션이나 파나소닉의 배터리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뭐 향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까 그 포드가 미래에 납품할 것 같다가 지금 확 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네. 자신들이 24년, 25년에 이만큼 받겠다고 하는 걸 사실은 요만큼밖에 안 받았다고 확정 공시를 한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LNF 실적에는 이게 다 반영이 돼 있는 거다. 결국 악재로서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때린 데를 또 때리는 경우로 이게 마치 엄청난 큰 타격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만약에 4680 배터리에 내재화에 성공했다거나 사이버 트럭이 잘 팔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LNF와 직납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 리가 없겠죠. 네. 근데 이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LG 솔루션 4680 배터리를 갖다가 더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간접적으로. 네. 그리고 이 4680 배터리가 어디에 쓰일 거냐? 이게 지금 뭐 사이버 그 트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패했다고 보지만 사이버캡,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FSD 잘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는 4680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그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LG 엔솔에 들어가는 양극재는 누가 공급하냐? LNF가 공급할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게 과연 악재일까 하는 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게 문제의 본질을 딱 봤더니 테슬라 체결한 공급이 확 줄어서 문제인 줄 알았더니 어쨌든 상징적인 존재는 있지만 테슬라의 문제였던 거고 그렇죠. 테슬라가 못하면서 네. 그럼 K 기업들이 오히려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아니, 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LNF 없죠. 우회적으로 또 팔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령 테슬라가 네. 4680 배터리 내재화에 진짜 성공을 해서 건식 네. 공정에 성공했다라고 보십시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경쟁자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이 지연되거나 어. 아니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세일사한테는 굉장히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네. 예. 그렇게 따지면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도 예,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빠졌을 때 뭐 매수를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대목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로 가도 서울로 간다니까.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미국 GM과 뭐 일정이 틀어졌나 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네. 끝난 계약이에요. 예. 23년부터 25년까지 진행이 이미 끝난 계약입니다. 근데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겠죠. 원래는 뭐 굉장히 엄청난 규모를 갖다가 양극재를 그 포스코 퓨처엠이 그 GM한테 네.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대폭 줄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게 그 수주를 할 때, 그러니까 발주 계약을 맨 처음에 넣을 때가 22년도예요. 우리가 22년도를 돌아보면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를 찍었을 때입니다. 네. 킬로그램당 80달러를 찍었을 때. 근데 작년에 리튬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저기? 한 7, 8달러까지 떨어졌죠. 네. 지금 올라가지고 17달러 정도예요. 17달러. 저건 위안화로 된 거고 달러로 표시하면은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토막 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맨 처음에는 수주 계약을 할 때는 리튬 가격이 비쌌으니까 단가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 계약을 했을 텐데 단가가 점점 떨어지니까 네. 이 계약 자체 물량 이
금액 자체가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한 80% 정도가 일단 감소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물량도 줄었겠죠. 사실 미국이 24년, 25년에 23, 24, 25년에 미국이 뭐라고 해요? 전기차가 확 확산되는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5년의 10월 달까지는 그런 대로 잘 팔렸는데 그 전에는 캐즘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란 말입니다. 당연히 물량도 줄었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이렇게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새롭게 닥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3, 24, 25년에 발생한 일이니까 네. 23년 실적, 24년 실적, 25년 실적이 이미 다 반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근데 이걸 때리네 또 때리냐고 또 때려.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무슨 뭐 새로운 큰 악재는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공통된 세 기업의 흐름을 보니까 본질이 훼손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펀더멘털은 여전하기 때문에 네. 예, 너무 지나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르웨이가 작년 신차를 판매했는데 네. 정말 전기차를 거의 뭐 95% 비중으로 팔았다고 하니 네. 성공한 거잖아요. 노르웨이는 25년까지 예. 이산화탄소를 갖다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게 교통통계청, 노르웨이 교통통계청이 발표한 건데 25년에 노르웨이에서 판매된 차량의 95.9%, 그러니까 96%가 전기차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면 97.5%, 12월 달만 놓고 보면 98%가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는 그 뭐야? 장애인용 차량이라든지 응급 차량, 비상용 차량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그 내연기관차가 된 거고, 그러니까 거의 100% 전기차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노르웨이가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들은 명분, 뭐 기후 변화에 대항, 노르웨이가 선진국이니까 예. 국민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걸 했다고 하지만 천만에 말씀입니다.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노르웨이는 이 부가세가 25%예요. 그 내부에 자동차사가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사가. 그러니까 25%를 깎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각종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랑 동등해지거나 내연기관차보다 오히려 쌉니다. 그다음에 운행 비용도 굉장히 적어요. 뭐 주차료부터 해서 통행료, 그다음에 충전비, 전기세도 굉장히 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이룬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 거고, 제가 주목하는 건 그래요. 노르웨이가 이게 또 확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르웨이는 국토 면적은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넓습니다. 근데 여기에 촘촘한 충전망이 이미 다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에 자체 자동차 제조 회사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로비를 하지 않아. 예, 예, 가령 독일 예. 회사들 지금 막 그렇군요. 로비하잖아요. 예. 내연기관차 시대 좀 예. 길게 가져가 달라고. 근데 그런 회사들이 없어.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이 전기차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이 노르웨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전기차, 무공해차, 저공해차가 아니라 무공해차입니다. 그걸 50%까지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노르웨이 같은 엄청난 인센티브 정책이 예. 반드시 이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이 노르웨이 이게 그처럼 어떤 목표 달성이 어려울 거다. 네. 결국 전기차 전환에 성공을 하려면은 사용자의 경제적 혜택을 갖다가 증강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다. 네. 이게 가장 좋은 해법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네. 예, 예. 확실히 살 만한 요인을 국가에서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네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오늘 전기차 시장 분석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윤석전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